올라가가지고 딱 누웠는데 핸드폰 두고 왔다. 부분들이 좀 귀찮아요. 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제가 협소혜택을 지어서 지금 이제 1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부동산 카페나 그런 곳에서는 이쁜 쓰레기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협소주택에 1년 넘게 살면서 느낀 장단점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채널 초기에 장단점을 한번 다뤘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한 지 이제 3개월이 이제 좀 지난 시점인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 초기 영상들 댓글에 뭐 자막이 없다, 그리고 오디오가 좀 이상하다,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봐서 한 번 묶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 번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장점 첫 번째, 협소주택은 가성비가 좋다. 여러 번 강조하는 좋은 지역에 발끝이라도 들이미는 게 협소주택의 핵심이라고 몇 번씩 강조를 하죠. 이런 좋은 지역, 아용성, 강남 상구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검색하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싸죠. 요즘 인기 있는 23평형, 뭐 32평형 이런 평수도 10억이 넘어가요. 신축 아파트는 23평형이 뭐 12억, 상당히 이제 비싼데 뭐 강남 상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23평형이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집 옥상이거든요. 근데 저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 보시나요? 저 여기 두 개? 여기에 두 블록 정도만 가면은 있는 레미안 아파트예요. 저 레미안 아파트의 23평형이 10억이 넘죠. 아주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들이 있는 이 공덕에 살면서 비슷한 평수와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죠. 저희 집은 4억이 안 들게 지었으니까요. 두 번째, 1층에 이곳에 새를 줄 수가 있다.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면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입주하자마자 부동산에 1층에 새를 놨었어요. 연락도 많이 왔었거든요. 집을 짓는데 은행에서 빌린 돈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 이제 새를 주면은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를 놔서 연락을 받고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짓게 되면서 제가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 1층을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취미를 프로로서 데뷔를 하고 싶다면 뭐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그다음에 뭐 꽃집, 동방 같은 것들을 1층이라는 공간에서 월세 안 내고 직접 판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 협소주택이라는 게 단독주택이니까 당연히 층간소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활공간의 단열성이 생각보다 좋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협소주택이라는 게 이제 한 층에 이제 협소한데 피막 온도가 되게 금방 올라가요. 금방 시원해지고 겨울은 또 금방 따뜻해지고 25도로 맞춰놓고 보일러를 돌린 거예요. 이제 바닥이 뜨끈뜨끈해진다고 싶으면은 제가 온도를 내려놓거든요. 지금 잔열로 인해서 3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촬영 날짜가 12월 9일인데 금방 따뜻해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다뤘던 제가 이제 1년 동안 사용한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효율이 되게 좋거든요. 뭐 작다고 해서 단열성이 우수한 게 아니라 공사할 때 단열 시공을 잘하는 게 기본이 돼야겠죠. 다섯 번째, 관리가 수월하다.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같이 이제 층마다 한 층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청소도 금방금방 되고 가사노동도 생각보다 중하지 않아요. 쓱쓱 치우면 금방 끝나요. 뭐 청소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수월하다. 여섯 번째, 감정적인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직접 지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고향감과 성취감이 아주 훌륭하게 충족이 됩니다. 제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집에서. 일곱 번째, 본인이 바라는 형태로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아주 이제 개성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자신만의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협소주택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장점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바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협소주택 단점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협소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짓는다는 게 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냥 누가 지어놓은데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계약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관문이 많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있는 편이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만큼 시간도 들고 심지어 감정 소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 두 번째, 투자로서 크게 재미없다. 이 협소주택을 투자로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아요. 협소주택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할 때 개성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겠죠. 이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팔 때 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팔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점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계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 사무실이 1층이고 잠을 자러 안방으로 가는 곳이 3층인데 이제 올라가가지고 딱 누웠는데 핸드폰 두고 왔다. 이렇게 무게층의 계단을 내려와서 핸드폰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귀찮아요. 여기가 1층 다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귀찮습니다. 핸드폰 두고 왔다 이러면은 이제 두 개의 층을 내려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누웠는데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각 층마다 화장실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점 네 번째, 층마다 공간이 작아요. 협소주택이라는 게 뭐 아파트는 한 층에 넓게 방들이 하나씩 공간이 나눠져 있고 협소주택은 이렇게 위로 된 주거 형태죠. 그래서 한 층에 있는 게 전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층마다 공간이 좁다. 사실 좁아 보인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만 위로 쭉 있으니까. 단점 다섯 번째, 건축비가 비싸다. 건축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저 같은 경우도 평당 80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750만 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500, 뭐 싸게 지으신 분들은 뭐 400, 조금 고급 자재 같은 거 쓰면 600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집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건축비가 비싸요. 그래서 보통은 700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단점 다섯 번째,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을 직접 해외에서 직구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직접 달고, 저희는 이제 벽이 다 페인트 칠을 한 건데 아이가 이제 벽에다가 뭐라도 쓰면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하나씩 직접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어느 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뽑았고요. 단점 일곱 번째, 이 부분도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은 그걸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늙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루는 이유기도 해요. 이 점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 짓기를 꺼려 하거든요.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제가 서울에 있는 규모가 큰 도서관은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알기 위해서 관련 지식을 얻고자 뭐 도서관 이제 큰 데는 다 돌아다녔는데 책들도 그냥 크게 사진만 봐가지고 이쁜지 보여주기 바쁘지 이런 관련 지식 알려주는 책들도 사실 별로 없어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공부하니까 그런 부분도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되게 아깝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기. 그래서 지금 협소주택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많은데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유명한 건축가들이나 매체 방송에 나오는 이 건축 관련된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냥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협소주택을 지으면서 공부했던 노하우와 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장단점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